안녕하세요. 먼데이 애저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애저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애저 펑션에 대한 오버뷰를 해드리고요. 간단한 데모를 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이 애저 펑션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애저 펑션에 대해서 그냥 희미하게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걸 좀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저 펑션이라는 게 뭐냐? 자, 애저 펑션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서버리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서버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서버를 뭔가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서버리스가 되면서 인프라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코드,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벤트하고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벤트, 웹으로 뭔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스토리지에 뭔가 파일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이벤트와 거기에 합당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코드가 있으면 안에 인프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애저 펑션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펑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작은 함수들, 이름도 펑션스잖아요. 그래서 작은 코드들 혹은 작은 함수들을 실행하기 위한 솔루션이고요. 이 작은 함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원하는 랭귀지는 C#, F#, 그다음에 Node.js, Java, PHP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 추천은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은 C#과 Node.js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툴에서도 지원이 잘 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C#과 Node.js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C#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저 펑션스라는 건 인프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인프라가 보이지 않는 대신 필요한 만큼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 등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빵 하고 실행이 되는 게 바로 애저 펑션스다. 다시 말해서 이벤트와 데이터 그리고 코드가 합쳐져 있는, 그래서 로고 자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저 펑션스가 보면 이벤트와 코드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하나의 로고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원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F#,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가 지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언어의 목록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C#과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Node.js를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C#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겟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ode.j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pm 패키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즐겨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을 위해서는 AD라고 하는 액티브 디렉토리,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등등의 API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 때 기능을 조각조각 내고 필요한 언어로 개발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만 코드를 집어넣고 필요한 사용한 만큼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GitHub나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 등을 이용을 해서 연속적인 배포, 지속적인 통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 펑션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이 펑션스 런타임 자체도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기더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징으로는 애저 펑션스로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은 여기 애저 펑션스 트리거라고 되어 있죠. 트리거 말 그대로 방아쇠입니다. 그래서 애저 펑션을 실행할 때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HTTP 트리거라고 하면
그냥 외부로 그 주소를 요청하면 바로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고요. 어떤 시간 단위로 동작을 시킨다 라고 하면 타이머 트리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itHub 웹후크라고 하면 GitHub 레포지토리에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웹후크,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코스모스 DB에 대한 것도 역시 트리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랍 스토리지 트리거,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이벤트 허브,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추가적인 트리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것보다 훨씬 지원하는 트리거의 숫자는 작았었고요. 점점 더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애저 펑션은 자기 혼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런 서비스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코스모스 DB, 이벤트 허브, 이벤트 그리드, 모바일 앱, 노티피케이션 허브, 그다음에 서비스 버스, 스토리지, 그다음에 GitHub의 웹후크, 그다음에 서비스 버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SNS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까지 다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애저 펑션스에 사용하는 요금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보통 영어로는 이제 컨섬션 요금제라고 하는 이 방식은 실행하는 횟수만큼만 과금됩니다. 근데 보면 와 이건 정말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다음에 앱 서비스 계획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앱 서비스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미리 사용할 만한 그 사이즈를 미리 지정해 놓고 이 사이즈 안에서만 실행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 요금제는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실행되고 실행된 만큼 비용이 차지되는 그런 형태고요. 이 사이즈의 확장이나 이 사이즈의 스케일 업이나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 지정이 되고 비용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앱 서비스 플랜을 이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할 용량을 미리 지정해 놓고 그 용량 안에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하나의 앱 서비스 플랜 안에서 웹 서버도 하나 돌리고 애저 펑션도 하나 돌리고 해서 좀 통합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미리 지정해 놓은 용량 안에서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애저 펑션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현재 Node.js 코드 같고요. 여기 보면 모듈의 엑스포트의 펑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지정해 줄게 이 펑션이 뭐에 의해서 시작이 되느냐 트리거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거 될 때 어떤 데이터를 받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돌려받느냐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필요한 코드가 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리소스 그룹에 가서 항상 그 애저를 다룰 때는 리소스 그룹의 생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먼데이 애저라고 해서 코리아 사우스 쪽에 하나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생성이 됐어요. 자, 리소스 그룹 자체의 생성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애저 펑션을 하나를 추가를 할 텐데 바로 여기 펑션스 앱이 보이네요. 자, 요거를 생성을 하는데 자, 이제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펑션 앱도 고유한 URL이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유니크한 이름을 해야 되겠죠. 자, Monday Azure Punk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방금 만든 우리의 이 Monday Azure라고 하는 이 리소스 그룹에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에 호스팅 플랜은 컨섬션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차지가 될 거고요. 다음에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이 없죠. 그렇죠. 재팬은 있는데 한국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컨섬션 플랜은 한국에 아직 런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 서비스 플랜으로 바꾸게 되면 앱 서비스 플랜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자, 새로운 앱 서비스 플랜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섬션 플랜은 그냥 그대로 지역을 설정하고 바로 만드시면 되고요. 앱 서비스 플랜은 일단 먼데이 플랜 해서 네, 로케이션을 여기 보면 코리아 사우스가 있네요. 일단 코리아 사우스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행하는 사이즈는 여기 있는 이 프라이싱 티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프라이싱 티어들이 보이는데, 네, 일단 S1 스탠다드, 네, 가장 스탠다드한 걸로 그냥 켜두게 되면 한 달에 59,000원. 이게 사용하는 서브스크립션이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자, 이걸로 해서 오케이 하면, 자, 그 다음에 실행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스토리지의 이름은, 자, Monday as a Funk, 다음에 스토리지라고 해서, 네, 스토리지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펑션을 실행할 수 있는 앱 서비스 플랜도 하나 지정을 했고요. 다음에 스토리지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생성이 다 끝났죠. 자, 이제 생성이 끝났으면은 리소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소스로 가게 되면, 자, 다시 방금 생성되어 있는 Monday as a Funk로 왔고요. 자, Monday as a Funk에 보시면은 이렇게 펑션을 만들 수 있는, 네, 부분이 보입니다. 이 펑션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더하기 버튼 눌러서 바로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뭐 웹후크, 다음에 타이머,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랭귀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펑션을 누르면 new 펑션을 눌러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거, 여기에 있는 new 펑션을 이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new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템플릿이 자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HTTP 트리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일단 랭귀지 이름은 C#으로 하고, 그 다음에 hello funk라는 걸로 일단은 첫 번째 펑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펑션에 접근할 수 있는 레벨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anonymous로 하게 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옵션이 되고요. 다음에 네, 어드민이라고 하면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는, 자, 지금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옵션으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 템플릿과 함께 바로 실행이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네, using system.net 해서 .net 네임스페이스가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네, 로그를 찍는 명령이 log.info 이렇게 되어 있고, C# HTTP 트리거 펑션 프로세스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네, HTTP 방식 중에서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날라온 내용을 받아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보면 출력하는 리턴 타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hello하고 그 다음에 받아온 것 중에 키값 중에서 쿼리 스트링으로 받아온 키값 중에서 네임 항목을 붙여서 출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 네임 항목이 뭐냐라고 여기서 지정이 되어 있죠. 이 네임 항목을 네, Monday Azure라고 지정을 하고 바로 여기서 run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로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아웃풋 결과는 Hello Monday Azure가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른 데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get funk URL이라고 되어 있는 네,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URL을 호출해서 바로 다른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HTTP 트리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하나 웹 트리거, 뭐 스토리지 트리거, 타이머 트리거, 여러 가지 트리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애저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 먼저 트리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이게 HTTP로 호출해서 실행을 할 건지, 혹은 뭐 스토리지에 뭘 집어넣으면 동작이 되게끔 할 건지, 이런 트리거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트리거에 대해서 인풋 바인딩을 설정하고, 그
그 다음에 실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포탈에서 바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해서, 로컬에서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배포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고, 네, 모니터링 해보고, 또다시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수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개발해서 다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 내용을 바로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펑션에 또다시 바인딩해서 사용하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자, 애저 펑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죠. 네, 실제로도 굉장히 재밌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펑션들과 또 다른 서비스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훨씬 더 대단하고 재밌는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강좌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저 펑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다양한 트리거 그리고 애저 펑션을 다루는 방법들을 다시 계속 이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